83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저자 김웅철. 출판일 2024년 2월 1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초고령 사회를 알아보자. 책 소개. 대한민국 코앞에 닥친 초고령 사회. 세상에 없던 문화와 비즈니스가 출현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 65세 이상 인구가 약 30%에 달했고 그중 75세가 넘는 초고령자들이 절반이 넘는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초저출산까지 겹쳐 국가소멸 위기설까지 들려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2000년 초부터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고령화에 관한 나름의 노하우와 대처법을 축적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고령자를 비롯한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에 출연했고 고령 친화적인 고령화 정책과 기술들이 대거 등장한 점 등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책은 은퇴 및 시니어 트렌드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웅철 저자가 일본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때부터 그 현장을 취재하며 분석한 시니어 리포트로서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로 하여금 고령화를 대처하는 일본의 노하우와 지혜를 엿보게 해주는 유용한 참고서다. 저자 소개. 저자 김웅철. 언론인.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상명대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지역 참여 활성화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부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수학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해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 매경미디어그룹 계열사 매경비즈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경제방송 EBC 대표로 일하며 고령화가 몰고 올 사회 변화와 젊은 노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2014년 일본 파산 대공황 2.0 등이 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도쿄 어학연수를 시작으로 일본 대학 연구원, 언론사 특파원과 국제부장, 일본 고령화 문제 저자로 지금까지 일본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스스로 일본통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곁에 항상 일본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2011년 은퇴 매거진 창간을 준비하던 한 금융회사로부터 일본의 고령사회에 관한 칼럼을 요청받았다. 한국의 고령화 양상도 일본과 비슷할 것이고 그런 만큼 일본은 좋은 참고서일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역할은 우리보다 약 10년 앞서 대량 은퇴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려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로부터 10년 넘게 이어온 일본 고령화에 관한 연구와 관심의 결과물이다. 초고령화라는 인류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와 기업, 개인의 대응 경험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한국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감히 여긴다. 책에서 얻은 내용. AI, 팬데믹, 기후변화, 그 무엇보다 심각한 변화가 온다. 인구 절반이 노인되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일각에서는 그보다 이른 2024년 하반기에 그 시기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바로 올해부터다. 초고속 고령화의 저출산 심화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이래 성장의 정점을 찍고서 내리막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서는 국가소멸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반세기 안에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대한노인민국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형국. 초고령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당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10여 년 앞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신고령 사회로 가는 길을 찾다. 2000년 초부터 최고령 국가가 된 일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에 있어서 한국의 선배격이다. 고령 사회를 대응하고 있는 그들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먼저 중장년층과 젊은 층의 가치관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 정책과 기술이 현장 중심으로 발전하며 고령 친화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께 천천히라는 키워드가 초고령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치맥 카페와 같은 모임이 생기고 AI 택시와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고령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인 슬로 계산대가 운영되며
젊은이들은 고령자의 짝꿍 역할을 하면서 IT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는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치매 환자들의 배회를 예방하는 요양원이 있고, 의료와 간병이 하나로 통합된 의료 간병 복합체와 커뮤니티 케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초고령 대학인 어른대학이 운영되어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했고, 메디컬 피트니스와 같이 건강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건강수명 비즈니스도 등장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현상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면서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전달하고자 한다. 일본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본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우리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도움이 되어줄 유용한 참고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령화가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궁극적으로 초고령 사회를 넘어 신고령 사회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은 저자가 언론인으로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 연구자로 20년 넘게 관찰해온 초고령 사회 일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바뀌어가는 거리,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 간병과 돌봄, 속속 등장하는 신비즈니스 등이 앞으로 하나둘씩 우리 사회에 나타날 모습들이다. 진면교사 로뿐만 아니라 일부는 반면교사로도 참고해야 할 모습들이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개인은 물론 복지 문제를 고민하는 정책 당국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기업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강창희 전 미래에셋그룹 부회장. 복지 분야 베스트셀러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로 한국 사회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저자가 이번에는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유쾌한 일본 시니어들의 일상과 인간의 존엄 및 품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돌봄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 책이 노후가 불확실하고 장수가 두려운 대한민국 많은 시니어들의 고민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책 담당자 및 기업인에게도 통찰과 해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박영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스타벅스 치맥 카페, 디맨드드맨 교통, 반려동물 요양원과 펫 전용 앰뷸런스, 40년 만에 상속세 개혁, 치매 머니마니, 메디컬 피트니스. 노인대국 일본에서 등장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지 않은 표현이나 사회적 현상들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가량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이다. 고령화에 관한 한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이 책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도, 한국 고령화의 미래를 가늠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고민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투자 중인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읽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상권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저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